오늘 영상은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저는 매번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제발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10번 중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진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특히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 인생에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이거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오늘 준비한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를 시작을 해보면은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사람들을 지배하는 강력한 심리, 도대체 뭘까요?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작가죠. 모건 하우절 작가가 자기 책에서 말한 거예요. 제가 영어 공부할 겸 모건 하우절 작가, 이게 뭐죠? 제목이 Same as Ever인가?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은 여러분 영어 독립 단어로 영어 카테고리 5,000개 정도 외우신 분들은 이 책은 진짜로 쉽게 원서 생각보다 읽을만 해요. 굉장히 얇고 누구나 좀 생각보다 원서인데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그냥 같이 해석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뭐 넥스트 프레지던셜 일렉션, 누가 내년 선거에서 될지는 솔직히 뭐 모르겠지만, 예측할 수 없지만 자기는 확실하대요. 그러니까 뭐가 확실하냐면은 사람들은, 여기 이제 키워드거든요. tribal identities, 뭐죠? 그러니까 부족, 종족인데 여기서는 해석을 하면은 집단 정체성에 자신의 생각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을 거고, 이거는 뭐 오늘도 그렇고 뭐 10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후에도 똑같을 거다. 뭐의 사고방식을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다? 집단 정체성.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어 자체가 어려워서 이런 얘기는 사실 유튜브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꼭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책 제목이 아이덴티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슨 방송을 보시거나 이렇게 어떤 컨텐츠들을 보시면은 은연중에 사람들이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생각보다 많이 써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잘 안 해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 오늘은 그냥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소셜 아이덴티티예요. 뭐예요? 사회적 정체성이에요. 사회적 정체성. 진짜 여러분 이 책은 제가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조금 책 읽기 난이도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책 내용이 쉬웠다고 하면은 저는 이 책도 대국민 필독서로 지정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 읽기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여러분 이 책은 그냥 제가 좋다 그러는 게 아니라 군 리즈는 여러분 아마존에 비해서 이 평점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4점 넘는 책이 생각보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한 3.7, 3.8부터는 그냥 믿고 볼 만한 책들이 많은데 이 책은 4점이 넘었죠. 그래서 이 두 명의 교수님, 심리학자이면서 교수님, 이분들이 이제 토론토 대학교에서 같이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은 여러분 읽기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니까 나도 저거 읽어봐야겠다 하셨는데 어때요? 막상 읽어보면은 읽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좀 어려워요. 특히 대한민국 현실이 여러분 어떻죠? 예를 들면은 뭐 성인이 한 4천만 명이라고 하면 성인이 2천만 명이 1년에 뭐 종류 떠나서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거 내용 너무 좋은데 이 책 읽어봐야지 하면은 읽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난이도를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퓨처 셀프는 진짜로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모두가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대국민 필독서 이제 삼총사죠. 그다음에 이제 퓨처 셀프보다는 강인함의 힘이 좀 읽기가 어렵죠. 그래도 강인함의 힘은 읽기가 만만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그냥 내가 책을 안 읽었어도 집중을 하면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난이도예요. 근데 이제 유연함의 힘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이거는 내가 특강을 꼭 찍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연함의 힘 이 특강에 가보면은, 책 읽을 때는 뭔 말인지 몰랐는데 박사님 특강 보면서 정말로 한 번에 쏙쏙 이해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이게 1,
2, 3으로 가는 건데 그럼 아이덴티티는 어디 있냐? 그럼 안타깝게 요 사이에 있지 않고 3보다 어려워요. 3보다 어려워요. 4, 5 요 정도예요. 4, 5.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소개하는 책들 중에 굉장히 어려운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쉽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책은 정말로 대가분들이 추천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릿 저자님이죠. 뭐 테드에서도 뭐 엄청난 강연을 하셨고, 엔젤라 더커스 교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보다 많죠. 이 책의 저자들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며 수년간 정체성 심리학을 연구했다. 그들은 이 분야의 리더로서 놀라울 정도로 접근하기 쉽고 실행 가능하며 읽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권위 있는 가이드를 만들었다. 극찬을 해주셨죠. 그 다음에 이분 누구냐면은 설득의 심리학.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밀리언셀러 중에 하나죠, 그렇죠? 설득의 심리학을 정말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인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책이다. 왜 이거를 추천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설득의 심리학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단 정체성이 이 설득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주는지 이 사례에도 나오거든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극찬을 한 것 같아요. 이 책은 동적 의식이 우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잘 평가하고 파괴적인 힘을 건설적으로 바꾸는 방법, 그 어떤 책보다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또 유명한 분이죠. 찰스 두이그, 습관의 힘 저자님이죠, 그렇죠? 정체성의 과학을 떠나는 매혹적인 여정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펼쳐보라. 광신도 집단에 가입해서 분별 없이 순응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싶구나. 그냥 우리나라도 여러분 사이비 종교 이슈가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책 읽기 전에는 저거를 왜 속지? 누가 봐도 좀 말도 안 되는데 저거를 도대체 왜 속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아이덴티티를 읽고 나시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그거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터무니없는 상황들에 훌륭한 팀을 만들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영향을 주고 싶다면 역시 이 책을 펼쳐보라. 이 책은 실용적이고 재미있으며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매우 중대한 가이드북이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 정재승 교수님, 그 카이스트에서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교양학부인 거잖아요. 책 100권 읽고 졸업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 저자분 2명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어디 갔죠? 요 제이밤 바벨, 도미닉 패커 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정재승 교수님 제가 들어보니까 지인이래요. 그래서 읽어보셨나 봐요, 이 책을. 그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 책의 매력은 사회적 집단의 힘과 영향력에 관한 우리의 상식의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명료하게 설명해 주는 데 있다. 공유된 정체성이 어떻게 사회적 성취를 향상하고 협동심을 높이고 사회적 조화를 이루게 하는지 설명하는 대목들은 독자들에게 각별히 유익할 것이다. 이 책은 여러분 진짜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읽기 난이도가 있다. 제가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면은 타즈펠과 동료들은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답을 떠올렸다. 한 집단의 일부로 분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자신을 집단 구성원으로 인식했다. 실험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이었지만 어떤 실험에 참가했는데 어떻게 분류가 됐냐면 동전 던지기로 그룹이 분류가 됐는데 분류되자마자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정체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가 찍었죠? 있었지만 자신이 이상한 자원할당 실험의 무심한 관찰자가 아닌 가치와 의미를 지닌 진짜 사회 집단 구성원으로 여겼다. 사회적 진공 상태에서조차 사람들은 익명의 이방인들과 정체성을 형성했다. 그들과 같은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나중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뭘 만들려고 그랬냐면은 이 심리학자들이 이 어디 갔죠? 사회적 진공 상태. 그러니까 집단 정체성이 없는 어떤 그룹을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공통 분모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없애는 어떤 그룹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그거를 만들려고 해도 무조건 정체성이 생겨요. 그냥 모이기만 해도 어느 정도 정체성이 생겨요. 이제 관련해서 실험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내 생각, 뭐 내 가치관 이런 게 주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행동, 사고방식은 주변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게 사회적 전체성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얘기 하잖아.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여러분 사회적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남이가 이게 뭐예요? 사회적 정체성이에요. 왜 선거철만 되면은 대통령 후보들이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먹고 어묵을 먹냐면은 그냥 시장에 그냥 인사하러 간 게 아니라 가장 많은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거고, 실제로 그게 여러분 뭐 의미 없을 것 같죠?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따가 트럼프 얘기 나오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고 내가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진짜 오늘 꼭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 여기 읽어보면은 이 연구로 우리는 진정한 사회적 진공 상태랑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집단 심리학은 타고난 인간의 본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뭐예요? 여러분 이게 책이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 모건 하우절 책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Bribe Identities 이거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건 하우절이 이게 뭐였어요? 이게 1000년 전에도 이게 지배적인 어떤 요소였고 1000년 후에도 똑같을 거다. 왜? 본능이기 때문에. 본능은 여러분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게 본능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지 않고, 그래서 1000년 전에도 존재했고 1000년 후에도 존재할 거구나. 그래서 이 사회적 정체성을 잘 모르면은 많은 면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거기 휩쓸릴 수밖에 없고, 이거를 반대로 잘 아는 사람은 사회적 정체성을 집단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뭐 마케팅에도 적용할 수 있고, 협상에도 적용할 수가 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것도 벌써 재밌는 실험. 이 책의 장점은 여러분 뭐냐면은 굉장히 진짜 실험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실험 많은 책을 좋아하거든요. 이제 뭐 그 실험이 뭐 100% 진리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지 못한 어떤 미개척 영역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실험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두 가지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자아가 있고 친사회적. 그러니까 친자아는 나 중심인 거예요. 친사회적은 뭐예요? 집단 중심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이렇게 기부하는 실험을 했는데 친사회적 성향의 사람들은 실험의 90%의 돈을 기부했어요. 뭐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 결과도 그렇게 나온 거죠. 근데 친자, 나 중심인 사람은 진짜 반밖에 안 돼요. 반밖에 기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 실험에 묻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사회적 정체성이 힘이 나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친자아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 중심인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기부를 이제 이렇게 요청받았을 때는 44%였는데 섞어요. 이 친자아적 성향인 사람들을 이 친사회적 사람들이랑 섞어서 그룹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회적 정체성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친자아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한테 기부 요청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는 거예요. 79%가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있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물리적으로 어떤 오프라인에서 누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할 거고, 어떤 유튜브를 볼 거고, 어떤 댓글들을 읽을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것도 실험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진짜 이 실험 요 문화신경과학자 조한 치아오 이 교수님 칭찬해요. 왜냐면 머리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흑인이 있고 이제 백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이제 그런 분들도 있죠. 흑인과 백인이 결혼을 해갖고 이제 혼혈이 있는 거죠, 혼혈, 그렇죠? 그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 0.5초간 8명의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1초인데 빠바바바박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러면 이제 어때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데 8명 중에 몇 명이 흑인이었고 몇 명이 백인인지 맞춰보세요. 이 실험인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흑인은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8명 중에 흑인이 몇 명이었는지 더 잘 맞히고 백인은 어때요? 백인인지 더 잘 맞춰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뭐냐? 혼혈이에요. 혼혈 참가자들. 이 사람들 여러분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재밌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에 인종 정체성에 관련해서 나는 흑인의 인종 정체성에 관련해서 에세이를 쓰라고 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엄마가 이제 백인이니까 나는 백인의 정체성을 더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백인 정체성을 갖는 에세이를 쓰게 하는 실험을 했는데 이 너무 신기해. 혼혈 참가자들이 내가 흑인의 정체성에 관련된 에세이를 쓰면은 흑인 사진을 확실히 더 잘 골라내고 백인 정체성에 관련 에세이를 쓰고 나면은 백인 사진을 더 잘 골라내요. 이게 뭐예요?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어떤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그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실험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칭찬해요. 이 실험 만든 분들은 진짜. 나는 이게 이 책에서 좀 너무 대박이었는데, 또 이제 미국도 대선을 하죠, 그렇죠? 예전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이제 국경에다가 막 진짜 이렇게 그 멕시코랑 미국 국경에 그 담벼락을 세워야 된다, 장벽을 세워야 된다 그랬을 때 뭐 저는 근데 그 관련 다큐멘터리를 알아서 여러분 그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게 멕시코 사람들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까지 글로 넘어가요. 불법 이민자로. 그게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단순히 뭐 내가 트럼프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문제가 심각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든 뭐 아니면 뭐 바이든이든 그 보더에 국경에는 다 관심을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국경이 말도 안 되게 긴데 거기다가 장벽을 세운다고 했을 때 바보 아니야? 저는 그 생각했어요. 뭐 진짜 속으로는 꼴값 떨고 있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못 세울 거니까 뻔하니까. 그 다음에 그게 세운다고 막아지냐? 왜냐면 구멍 하나 오히려 세웠다고 안심하면 구멍 하나 뚫으면은 더 글로 개구멍으로 다 넘어올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게 핵심이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소름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정치 집회에서 장벽을 세워라 이렇게 연호한 거예요. 진짜 트럼프는 그때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장벽에 엄청나게 집착했어요. 근데 그걸 왜 했냐? 그러니까 뭐예요? 대부분의 전문가가 장벽은 나쁜 정책이고 세워봤자 이민자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알면서도 계속 그 구호를 외치고 다닌 거예요. 왜? 그는 우리가 연구하는 심리를 이용해 이민과 이민자에 대한 지지자들의 우려를 부추기려고 상징적 위협감을 끌어올렸다. 뭐예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의 엄청난 사회적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장벽이든 비유적 장벽이든 간에 외부인에게 벽을 쌓는 행위는 정치 권력을 얻고자 할 때 역사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전략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미국 사람들의 그러니까 외부의 위협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내부적으로 더 동질된 사회적 정체성을 만들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더 단합된 힘을 뭐로 만든 거예요? 상징적으로 장벽을 세워라로 만든 거고, 그래서 그때 당선이 됐죠. 이게 사회적 정체성을 실질적으로 알고 활용하는 사람들의 전략. 이거는 뭐 여러분 선거뿐 아니라 마케팅에서도 뭐 가족 문제에서도 모든 면에서 사회적 정체성은 여러분 다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여러분들한테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읽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막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것도 소름 돋더라고요. 이것도 우리나라도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편향 맹점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이 흔하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설문조사 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 너 편향됐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의 여러분 뭐 이거 660명 정도 조사해보면 뭐 거의 확실한 거예요. 85%는 소름 돋아. 자신은 편향이 안 됐대요. 사람은 여러분 무조건 100% 다 편향이 돼 있어요. 왜? 사회적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 편향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사람들은 디폴트가 뭐냐면은 그냥 애초에 나는 편향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예요? 인생에 여러분이 생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충돌과 괴로움이 거기서 다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은 좀 편향됐습니까? 편견이 심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80% 나는 아니에요. 저도 그럴 거예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은 편견이 심한 사람이 아유 저는 아니죠. 저는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누구보다 제 정체성 기준으로 편견이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업을 하고 맹점이 있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고 부단히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여러분 이런 건 엄청난 자료예요. 이거 진짜 엄청난 자료예요. 아, 이거 나중에 그 유튜브 커뮤니티로 한번 투표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이비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그 넷플릭스에 그 사이비 그 다큐멘터리가 올라갈 정도로 진짜 심각하잖아요. 그 문제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어떤 사이비 종교 집단 얘기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12시에 구원을 받기로 돼 있었어요. 이제 종말이 오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5시에 갑자기 이 사람이 아마 그 리더일 거예요. 갑자기 다른 메시지를 받았대요. 밤새 앉아있던 신도들의 작은 무리가 너무 밝게 빛나 신이 종말에서 세상을 구하셨도다 하고 그 종말이 이 사람들을 없앤 거예요. 결국 그들은 틀리지 않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완강히 버티고 서 있던 신자들의 작은 무리가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 문제는 세상을 구원한 다음 그들이 무엇을 했냐는 것이다. 버려왔던 소지품들을 조용히 챙겨 가족의 품으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을까? 그 사이비 종교 생활을 끝내고 그것을 끝으로 믿음을 포기하고 새 인생을 살았을까? 실제는 그와 반대로 이걸 계속 유지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비 종교가 제가 옛날에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고 제가 이제 기독교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되게 그거랑 정말 사투를 벌이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진짜 목숨 걸고 싸우시는 분들. 그분들이 와서 강의도 해주고 그러셔서 제가 기억이 남는데 일단은 여러분 사이비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접근할 때 종교로 접근하지가 않아요. 그냥 잘해줍니다. 그냥 따뜻하게 대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얘기 다 들어주고 인간관계론에 나오는 스킬을 그냥 필살기들을 다 적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이비 종교에 보면은 뭐 변호사분들도 있고 의사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 공부 잘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 야, 변호사 정도 될 정도면은 엄청 똑똑하고 의사면은 정말 똑똑할 텐데 수능도 잘 보고 똑똑한 사람들이 저런 거에 나도 안 속는데 왜 속지? 속은 게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엮인 거예요. 엮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묶이고 나면은 거기서 진짜 그 정체성을 분리해낸다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거의 뇌 반응이에요. 여기 여러분 제가 넣은 건 아닌데 여러분 그러니까 좌파랑 우파의 뇌를 비교해 보죠. 어떤 줄 아세요? 아예 뇌가 달라요. 쉽게 말하면은 우파는 편도체가 조금 더 활성화돼 있대요. 그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은 뇌 자체가 심지어 달라요. 그러니까 사회적 정체성이 구성된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분리해낸다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완전히 깊게 인볼브가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치에 관심이 많은 세대를 뽑자고 하면은 저는 이거 진짜 어렵지 않게 뽑을 수 있거든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특히 60대, 70대, 80대 분들은 정말로 정치 얘기를 하면은 어때요? 거품 물고 얘기하세요. 상대적으로 20대, 30대, 40대보다 더. 왜? 거기에 자기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거기에 논리를 들이대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 내 정체성을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소셜 미디어 프리즘 이런 데서 우리가 다 공부했었죠. 내 정체성을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어떤 팩트를 갖다 대도 어떤 논리를 갖다 대도 먹히지가 않아요. 이 책에도 그게 설명이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깨는 방법도 나오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사회적 정체성은 여러분 그 모건 하우저리 괜히 이게 1000년 전에도 이게 지배했고 1000년 후에도 이게 지배할 거다 괜히 얘기한 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랑 원동력 중에 하나예요. 뭐가? 사회적 정체성이.
그다음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도 EBS인가 그런 데서 실험했을 거거든요.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어떤 교수가 이렇게 사람들을 다 심어놔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이렇게 참가를 해. 이 네모만 실험 참가자고 나머지는 실험 참가자처럼 보이지만 이미 짜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대사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대사. 예를 들면은 그 타짜. 야,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 대사 다 아는 상황인데 자, 마지막 대사는 뭐였죠? 그럼 여기 10명이 뭐라고 하냐면은 10명이 양화대교는 무너졌냐? 야, 조금 틀려. 양화대교가 붕괴됐냐? 야, 양화대교는 무너졌냐? 이거를 10명이 말하고 내 차례가 온 거야. 거기서 마포대교가 무너졌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또래 압박이라서 이게 다 사회적 정체성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딸기 우유를 먹었는데 무슨 맛이에요? 아, 이거 초코 맛이 정말 풍부하네요. 그럼 이게 제가 좋아하는 초코 맛이네요. 그럼 분명히 누가 봐도 딸기 우유인데 마지막 사람이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 초코가 맛있네요. 이렇게 말한다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 이 미국에서 한 실험이랑 우리나라에서 한 실험이랑 똑같다니까. 왜? 사회적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퍼센트가 나오는데 실험 참가자 중 76%는 자기 눈을 무시한 채 적어도 한 번은, 그러니까 이거가 되게 너무 명백한데 사회적 정체성에 영향을 단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은 2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4%밖에. 이게 소름 돋는 거예요, 진짜.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실험 에세이 3분의 1 정도에서는 그러니까 구성원과 같은 답을 하는 거. 뭐 아닌 것도 너무 명백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를 33%나 무조건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회적 정체성 때문에, 사회적 압박 때문에. 또래 압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여기 여러분 재밌는 실험이 굉장히 많지만 이게 내용이 심오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보라고 한 거거든요. 보세요. 예컨대 가족 구성원들과 정치 성향이 다를 경우 명절 저녁에도 가족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대한민국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대 간의 정치 성향이 완전히 극과 극인데 미국도 똑같아요. 뭐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해요. 당파성은 연애 문제까지 있으면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미국인 사이인들에서 정당 지지자와 데이트하는 것은 다른 정당 지지자 데이트하는 것은 다른 인종과 데이트하는 것보다 더 금기시되고 있다. 최악인 거예요, 진짜. 그 인종이라는 거는 정말 강력한 사회적 정체성인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뛰어넘는 게 다른 정당인 거예요. 트럼프가 취임할 무렵 이 문제를 연구한 결과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기꺼이 데이트하겠다는 사람은 25%도 되지 않았다. 이게 근데 왜 중요하냐? 그럼 우리나라도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 똑같을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수준 높습니다. 이건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조사 결과예요. 이거는 뭐냐면 쉽게 영 제네레이션, 그러니까 젊은 친구, 여기 나오네요. 18세에서 29세까지. 그러니까 영 제네레이션이 남자 여자가 그냥 쉽게 말하면 좌파, 쉽게 말하면 우파, 뭐 보수, 뭐 자유주의, 뭐 보수주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좌파 우파인데, 그거 뭐 진보, 뭐 보수,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똑같아요. 영 제네레이션은 여자는 좌로 가고 있고 자유로 가고 있고 남자는 보수로 가고 있어요. 뭐 미국도 뭐 엄청나요, 이게 다. 근데 그게 제일 심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이에요. 이러면 어때요? 연애를 못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우리는 미국보다도 이거는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기꺼이 데이트하겠냐 물어보면은 저는 50% 넘게 나올 거라고 보지만, 근데 50%가 넘게 나와도 어때요? 성향이 워낙 달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출산의 트렌드잖아요. 경향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저출산을 그냥 문제라고 말하기가 싫어요. 그냥 경향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경향성. 왜냐하면 전 세계가 똑같고, 그다음에 인구가 유지되는 게 그게 올바른 길인 건가? 지구사 관점에서 보면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 죽음의 역사 보면 이제 이 천의의 순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외수 중심이기 때문에 인구가 줄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정말로 사고를 판단을 할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냐가 진짜 중요한 게, 왜 우리나라 여러분 1인당 GDP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은 전체 GDP는 쉽게 우리나라가 줄지 않고 늘면 늘었지 좋은 방향으로 갈 텐데 인구가 줄기 때문에
1인당 GDP는 말도 안 되게 선진국 수준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럼 국가가 갖고 있는 부가 큰데 그걸 어떻게 나누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막 나눠서도 안 되거든요. 그거는 솔직히 악효과가 크거든요. 근데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그 어느 나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 이념이 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념. 그럼 어때요?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배웠잖아요. 이거는 편도체 반응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성세대 30대 친구들이랑 70대 할아버지 친구들이랑 얘기하려면 대화가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정치 문제는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성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게 뭔지 알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우리가 반응하는 게 내 뭐라 그럴까? 어떤 진심이고 그냥 내 순수하게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포감이 들고 내가 짜증이 나는 거구나. 그것만 알아도 확실히 유해져요. 확실히 유해져요. 그거 아는 게 이 사실이 팩트이냐 아니냐보다도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출산의 현상의 뿌리가 뭐야?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뭐 근데 경제적 문제 때문에 결혼 안 하는 친구들 있겠죠. 저는 다 이해해요. 근데 이념적 문제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은데 여러분 저출산 얘기할 때 이념적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청춘 남녀들이 연애도 안 하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심각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독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 어땠나요 여러분? 쓰담 좀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영준이 잘했다. 쓰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더 쉽게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교수님들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왜냐면 정체성이라는 주제 자체가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책을 읽다가 보면 좀 어려워서 포기할 수도 있는 거. 그거 그냥 읽는 거 시도한 것만으로도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운동을 하는데 한번 내가 뛰었다고 내가 오늘 5km 뛰기로 했는데 2km 뛰었다고 나는 평생 안 뛸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독서만큼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수적이고 그렇게 뭐랄까 좁은 마인드로 접근해. 난 진짜 그게 소름 돋아요. 소름 돋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교보문고 좋아서 에어컨도 빵빵히 나고 읽을 장소도 많고 서점 가서 읽을 수도 있는 거, 안 사고도 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이덴티티 진짜 여러분 이게 굿리즈에서 4.0이 맞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이 어렵지만 솔직히 이 아이덴티티 사회적 정체성을 이렇게 쭉 이렇게 체계적으로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는 일반인들은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전문 심리학자 정도. 그다음에 이거를 인생을 걸쳐서 판 사람들이거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국민 필독서 이게 레벨 1, 레벨 1, 이게 레벨 3이라면은 아이덴티티는 한 4, 5 정도에 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뭐 우리 엔젤라 교수님, 더크웍스 교수님, 뭐 치알디니 교수님, 우리 찰스 두이그 우리 기자님, 저자님 뭐 그다음에 정재승 교수님 다 극찬을 하셨어요. 일단 여러분 극찬을 봐도 극찬 자체가 어렵죠? 보통 뭐 자기계발서는 뭐 이건 이래서 좋다 그러는데 극찬 자체의 어때요? 평가가 벌써 단어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문해력이거든요. 저는 이 좋은 책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초반만 읽어도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끝까지 읽어보시면 당연히 너무 많이 되고. 저는 또 소개할 책이 있고 그래서 열심히 읽어야 되고 제가 요즘에 영상을 많이 못 찍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더비에 또 업데이트할 게 있어서 하루에 뭐 주 저는 8-90시간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거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김재수 선생님 구동사 책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할 거고 또 좋은 책 나오면은 특강도 찍고 계속 그렇게 할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이랑 계속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꿈.
아셨어?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